철학클럽 100-3 영상의 후속편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기준을 아는 지혜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철인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법적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데,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준엄한 심판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판정의 공평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상징들의 공통점은 정치를 하거나 정의로운 국가의 실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의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들에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인류의 오랜 역사가 기록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망과 야망이 크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대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면수심 표리부동, 내로남불, 척반하장격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정치적 발언은 대부분 진위를 구별하거나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더더욱 이를 악용한 기반적 선정과 선동의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아니면 말고 식의 언어 폭력을 일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 진실 왜곡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수치심도 느끼지 못한 듯 해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뻔뻔하기까지 한 걸 보면 아마 그들은 부패한 인간성의 소유자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영역은 그만큼 진리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철학의 정치적 사유는 정치가 무엇이며 어떤 정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는 정치적 도덕가나 도덕적 정치가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민주주의는 진리와 진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계몽된 시민들에 의해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되듯이 철학의 민주주의도 동일한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계몽된 시민들이 많을수록 그들에 의해 선택되는 철학은 세계 이해와 세상의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자 적도이며 이상적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일반 의지를 집행하는 대표자들을 통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대표자들은 그러한 민의를 구현하는 데 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와 정치인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이며, 또 자신들 및 자신들과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특수한 진영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정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실천적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사유는 세상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철학의 영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치적 사유는 인간의 본성을 비롯한 존재의 진리를 밝혀내려는 형이상학적 사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정치는 공동체를 잘 운영해서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과 활동을 합니다. 철학은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정의사회, 좋은 나라, 이상국가, 이상사회라는 목표 아래 해왔습니다. 현실 정치는 공동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과 조화를 도모하는 일을 합니다. 정치는 이러한 일과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 철학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삶, 좋은 나라, 정의와 제도는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치 철학은 자연스럽게 정치, 자유, 평등, 권리, 국가, 법, 윤리, 제도 등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성찰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정치적인 것의 근원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포함합니다.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은 인류가 이 세계와 얽혀있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철학은 처음에는 세계의 기원과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의 섭리와 순리, 그리고 법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존재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력했던 문제의식을 요약하면 철학은 진리의 발견과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철학은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철학이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우주의 삼라만상, 세계와 인간 등을 포함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이라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의 태반은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존재의 진리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사유와 비교하면 정치적 사유는 존재의 진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치적 사유는 현실적 실천의 문제와 관계하기 때문에 구체적 현실이라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이상학적 사유를 대표하는 존재의 사유를 통해서 우주나 세계의 진리, 로고스, 법, 진여, 공과 같은 자연의 본 모습이나 원리, 이치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 자신이 고민하고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현실의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들, 상당수는 존재의 진리와 사유를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사유의 대표적인 주제들로는 자유, 평등, 권리 공동체의 삶과 관련이 있는 국가, 정부, 정치제도, 정의, 법, 공동선, 공공선, 사회제도 및 이와 관련된 세목들을 들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사유를 대표하는 존재의 철학은 대체로 문제 해결을 위한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에 반해 정치적 사유는 존재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특수하면서도 일정한 영역을 탐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는 철학과 정치의 문제를 탐구하는 철학은 다 같이 인간적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양자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전자는 초시대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만 후자는 인간 공동체를 중심으로 특정한 시대의 특수한 삶의 양식과 관계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사유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아래서 작용하는 구체적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는 정치적 사유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계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초시대적인 존재이자 보편적인 대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사유가 형이상학적 사유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존재의 철학은 정치나 윤리를 포함해서 현실적 존재들의 세계의 방향성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것 및 정치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도 이를 그대로 현실 정치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치학이나 심리학, 사회학과 같은 특수한 학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적 사유가 발견해낸 지혜와 지식은 대부분 현실, 세계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철학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문제 해결의 지혜론으로서 프로네이즘 혹은 프로네이니즘의 철학에서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연과 존재의 본 모습에서부터 자연현상, 심리현상, 사회현상, 정치현상 사이에는 분명히 조건적 관계가 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 사이에 어떠한 환원적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고유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심리법칙이 자연법칙과 차이가 있듯이 또 사회현상이 심리현상과 차이가 있듯이 양자 간에는 분명한 조건적 관계가 성립하면서도 각각에는 다른 현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고유한 원리와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의 개별성과 독립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을 인간의 삶을 총기획하고 경영 운영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삶의 다양한 존재 방식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사유의 사변성을 넘어서는 정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잘 살아가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정치적 사유는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것 혹은 정치적인 문제들은 국가의 영토, 자연환경, 자연재해, 산업의 규모, 사회적 생산력, 인구수 등 많은 우연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엄밀한 학문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철학자들이 정치적 주제들에 대해서 내놓는 의견이나 소견은 그만큼 오류의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념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정한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위는 인류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하며 인류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고 서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류의 삶에 유익하고
지혜와 지식은 어떤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독단적인 정치적 사유의 사례로 플라톤이나 근대의 정치 철학자들,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회 정치 철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이상국가론을 통해 존재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를 사유했으며 그에 따라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는 적지 않은 문제도 발견됩니다. 그것은 존재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플라톤의 독단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플라톤의 정치적 사유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그대로 정치적인 것에 적용할 수 없는 차이를 간과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존재와 정치 사이에는 조건적 관계는 성립하더라도 양자 간에는 엄연히 환원할 수 없는 독립적인 영역과 특성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진리는 한 개인의 삶에는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현실의 인간에게는 결코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플라톤 역시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론의 성공을 위해 현실적 조건들을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의 개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 기준을 강제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것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플라톤이 이데아론이나 영혼 3분설과 같은 이론적 성찰을 그대로 현실 문제 혹은 정치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데서 생긴 오류입니다. 그는 이론의 실천적 합성을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적 삶의 문제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바탕을 두지 않고 진리나 이론에 대한 절대적 확신의 기초에서 현실을 이에 맞게 뜯어고치려 함으로써 장래의 철학을 초현실적인 학문인 양 오해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실 문제들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것이며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활동이 정치임을 감안하면 현실 문제 해결의 대부분을 정치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치적인 것에 대한 철학적 사유 혹은 정치적 사유는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철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한 근본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정치는 실제로 인류와 인간이 처해 있는 삶의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현실 정치의 실상을 보면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 이를테면 정치가들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가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존재한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그들은 언제나 소수자들이었습니다. 현실 정치가들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이름을 내걸고는 정작 자신들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를 하기 일쑤입니다. 정치적 사유의 관점에서 현실 정치가 그렇다는 것과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는 마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사유는 옳은 정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려는 실천적 활동입니다. 많은 경우 사이비 정치가들이 정치를 함으로써 인간적 삶을 위기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이를 경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그 화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철학의 민주주의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의 최소한의 것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의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은 정치를 필요로 하므로 정치를 잘한다면야 마땅히 정치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되겠지만 현실의 정치는 되려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든 이상적으로든 정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이상사회, 이상국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를 필요로 하면 할수록 정치는 오히려 인간의 삶을 훼손할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정치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인을 만나거나 만들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치 권력이 선을 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프로네이즘의 철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철학클럽 100-3 철학의 민주주의와 철학의 언어에서는 실제, 언어, 의미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추상적 언어의 의미를 전달하거나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타내는 혹은 나타내려는 의미가 불확정적이어서 화자나 청자 모두에게 다른 의미 부여나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정치가의 정치적 수사나 선전입니다. 결론적 주장을 미리 정해놓고 남발하는 선동적인 정치 행위에서 의미의 왜곡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나 장치를 강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미의 차원에서 언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에서 기인합니다.
그것은 정치 행위하는 추상적인 대상과 관계하는 언어적 의미가 갖는 다의성이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어적 사유의 한계나 약점이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대부분 부분적 진리라는 것을 강조했듯이 철학 혹은 형이상학이 추구하는 전체의 진리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네이즘의 철학이 계몽된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선택되는 철학의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시장에 진리라는 상품을 내놓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리인지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철학의 민주주의입니다. 마치 집단지성처럼 계몽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진리가 선택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전선에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책무를 떠맡고 있는 정치적 사유는 철학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적 활동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정치를 살펴보면 현재 인류는 한 역사, 한 문명의 종말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타락한 정치는 인간적 삶의 모든 것을 몰락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려 하며 또 갖고 있는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철학의 민주주의는 그런 자들에게 정치를 맡기지 않는 계몽된 시민을 필요로 합니다. 철학의 민주주의는 제3자의 관점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실천적 행위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철학의 진리는 언제나 차이가 있거나 상반되기까지 하는 복수의 진리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철학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선택이 진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철학의 민주주의는 진리를 진리로 판별할 수 있는 다수의 계몽된 인간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계몽된 인간을 육성하는 것 또한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계몽된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철학의 진리는 삶의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계몽되어야 할 존재입니다.